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바일 앱 개발자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모바일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여성 전문 직업인 모바일 앱 개발자 관련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오영배 교수님, 그리고 취업 관련 도움 말씀 주실 정익재 이사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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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여자대학교 모바일미디어학과 오영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익재입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 취업 분야에 여성 진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되실 수 있도록 취업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시 모바일 앱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 좀 가볍게 나눠볼게요. 이사님, 모바일 앱 개발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모바일 환경에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문적인 기술을 말하는데 네네. 개발 환경으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예. 안드로이드 환경은 자바 기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네. 아이폰, iOS 환경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C를 사용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트렌드 자체는 자말이라는 통합된 개발 툴이 나와서 예. 통합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업무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이라든지 예. 아니면 웹과 앱을 동시에 운행되는 은행 쪽 그리고 네. 쇼핑몰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업무용으로 지금 그룹웨어라든지 ERP하고 연동하는 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네. 휴대전에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쇼핑도 일단 네. 휴대전화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를 최근 들어서 뭐 컴퓨터나 직접 은행에 가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이 지점도 많이 네, 폐쇄되는 네. 경우도 좀 많죠. 정말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모바일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 거였군요. 그럼요. 네. 일단 두 분께 제가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면, 교수님, 네. 이 잘 만든 앱, 이 어떤 앱을 잘 만든 앱이라고 네. 할까요? 그리고 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사용자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편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맞아요. 되고 네. 또 그 화면도 깔끔한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말 그 사용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는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한 이 앱을 통해서 재미있는 오락이나 네.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사님은 어떤 조건인가요? 저도 뭐 같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사용자의 편의성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네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응답 속도를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디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드렸듯이 은행 업무도 그리고 네. 쇼핑도 다 모바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그렇죠. 개발 그렇죠.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도 됐습니다. 그렇죠. 보안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이 모바일 앱 개발 트렌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제3차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IT가 보다 더 고도화되고, 네. 더 초연결, 초감성, 초지능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제 그 모바일 앱은 단순한 스마트폰 차원의 앱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가전제품, 또 자동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앱이 들어가는 그러한 세대가 왔습니다. 또한 과거에 그 단순한 업무 위주의 앱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지능형 업무, 뭐 AI가 우리 인공지능이 가미되는 그러한 지능형 업무로 우리한테 인공지능 비서랄지 또는 그 VR과 같은 또 가상 현실이랄지 네. 이러한 아주 고도의 그 지능과 감성을 가진 그런 앱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최근 들어서 개발 트렌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치 기반, LBS라는 위치 기반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앱의 증강현상, AR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LBS 위치 기반에 대한 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한 거를 자동으로 체크가 돼가지고 그 근처에 좋은데 맛있는 네. 음식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웹에서 뜨게끔 한다든지 네. 그 가상현실 AR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분야에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그 인테리어 할 경우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네. 그 모바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조금 더 나가서 옷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 걸려 있는 옷을 보고 이거를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네.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좋은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좀 피부톤이나 그 얼굴 형태에 맞춰서 그것이 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거 다 체크가 가능하다면 정말 편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최현씨한테 원하는 더 좋을 것 부분이고요. 같은데. 저 그거는 봤어요. 그 메이크업 스타일 오늘 예.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집에서 그 뭐 IoT, ICT 뭐 이런 네.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눌렀더니 오늘의 스타일에서 딱 나오는 거울하고 돼 있어서 네. 아직 뭐 상용화는 안 됐는데 그걸 봤거든요. 네. 반드시 저는 그렇죠. 그러다면 구입을. 코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모바일 앱 개발이라는 게 여성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좀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 있게끔 이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 모바일 앱 개발자의 직업적인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제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선다고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장밋빛 그런 그 그림이 있는 동시에 네. 또 일자리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2020년까지 7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일자리가 창출된 일자리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지금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순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 또 뭐 사무적인 작업들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창출될 직업은 이제 지능적인 업무입니다. 주로 네. 소프트웨어, IT가 기반이 되는 그런 업무들이 살아날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직업이 모바일 앱입니다. 예. 따라서 모바일 앱 개발자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서 정말 많은 인력 수요와 많은 직업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직업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AICME로 대표되고 있는 5개 기술이 있습니다. A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네. 모바일 쪽에, 인터넷과 모바일 쪽에는 앞으로 향후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모바일 앱은 2007년에 6월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모바일 앱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단순 앱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이제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임 앱도 나오고 있고, 또 교육 앱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상거 앱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앱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모바일 이 디바이스를 가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IoT 기반의 디바이스, 뭐 가전 제품, 뭐 자동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그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실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여성분들한테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적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사님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요즘 직업을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매력이라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네.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바일 앱 개발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재택근무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여성들에게는 정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떤 여성이 모바일 앱 개발자에 어울릴까요? 예, 모바일 앱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는 잘 알다시피 무형의 대상입니다. 또 아주 그 다양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변경이 용이한 그러한 다양한 용이성, 다양한 유연성 또는 다양한 분야에 융합하는 그 융합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이쪽 직구는 이제 열린 자세, 네네. 또 풍부한 아이디어, 또 유연함, 또 차분함, 꼼꼼함과 더불어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집요하게 잡고 나가는 그 집요함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모바일 앱은 톡톡 튀는 그 젊은이, 또 여성의 네. 감성이 예. 필요하고 또 섬세함, 부드러움, 꼼꼼함, 네. 인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 특성들이 우리 여성들한테 잘 맞는 특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모든 걸 이사님이- 다 갖춰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사실 저희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발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을 해왔습니다. 해오다 네. 보니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네. 원하지 않던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소프트웨어는 돌아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정도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 그래서 어려운 말씀 두 분이 다 하셨는데 안 어렵다니요. 네, 지금 모바일 웹 차원에서 따진다면 사실 관련된 개발 툴도 많이 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디자인 감각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센스가 뛰어난 여성들이 잘 네.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교수님 이게 모바일 앱 개발 관련해서 전국에 뭐 어느 정도 관련 학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나요? 사실 이게 모바일 앱이 역사는 이제 10년 안쪽이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전공 쪽에서 이걸 하다가 이제 최근에 모바일 앱 개발은 이제 최근에 학과 개설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한 10개, 우리 수원여대학 모바일 미디어과를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의 대학에서 학과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이사님, 사람들이 모바일 앱 개발자다 하면 뭐 흔히 갖고 있는 오해, 편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웹 개발자라면 복잡하다, 힘들겠다, 어렵다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자체에 기반이 돼 있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전화 기능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인터넷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GPS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잡한 걸 구현하기 위해 일반 PC에서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카메라 기능 아니면 위치에 대한 GPS 기능에 그쵸. 대한 부분 자체를 간단한 링크 하나로 또 전화 오는 기능 자체도 코딩 한 줄 갖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바일 개발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보다 좀 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면 웹이라는 거를 네. 너무 어렵게 네, 다들 맞습니다. 접근을 하다 보니 모바일 앱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놓은 것들을 아주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휴대전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직업이죠.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는 첫 걸음, 자격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자격증 관련 수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여자대학교. 모바일 미디어과 컴퓨터 실습실에서는 모바일 앱 개발 관련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까요? 모바일 앱 개발에서는 중요한 게 그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설계 방법입니다. 그 설계 방법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하고 또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그 스토리보드에 나와 있는 그 설계 내용대로 구현하는, 직접 개발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어떤 모바일 앱을 만들 것인가가 정해졌다면 해당 모바일 앱의 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과정 없이 모바일 앱이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계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프로그래밍 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발표와 토의를 거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증가로 다양한 앱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저도 한번 이런 어플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컴퓨터 용어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사진 중앙으로 놓는 거 이렇게 텍스처라인 센터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로 쓰면은 그 이미지가 가운데로 센터링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맞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디자인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코드 만지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것도 배우다 보니까 진짜 빠져들게 되고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보는 것인데요.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 외에 영화 관련 동영상들이 아까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어플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활용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뿌듯함 그런 것도 느끼고 이제 성취감도 되게 크게 느껴서 재밌어요. 좋아요. 점점 더 주목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직업, 모바일 앱 개발자. 앞으로 많은 여성들의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톡톡 치는 젊은 아이디어와 여성의 감성을 가진 그러한 모바일 앱 개발자를 원하는 모든 여성분들, 이 4차 산업혁명에 꽂힌 모바일 앱 개발자로서 유능한 그러한 개발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모바일 앱 개발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교수님,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예, 국내에서 시행되는 두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앱 마스터 자격증이 있고요. 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자격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 앱 마스터 자격증은 엠비즈 메이크라는 그 앱 개발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 네.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실습과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이 같이 치러지는 그런 자격증이고 2급, 1급 전문가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이 자격증을 주로 많이 응시하고 있는데 모바일 앱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실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격증이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이제 큰 게 있는데 네. 보면 어떤 하나의 직업에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다 네. 취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그 전문 직업으로 가기 위한 어찌 보면 초석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모으기 위해서도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면허증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다른 걸 취득하기보다는 어떻게 관련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제일 먼저 1순위로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관련된 직업 분야에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긴 한데 민간 이제 공인 자격증도 있긴 있지만 뭐 관련된 국제 공인 자격증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런 자격증을 한 번 더 같이 확인을 해보는 이러한 순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공인 자격증을 한 2순위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순위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겠죠. 이러한 이제 한국 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관련된 직업에 맞게끔 자격증도 준비하는 게 현명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요,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자격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자격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모바일 앱 개발 전문가 자격증은 이것도 2급과 1급 네.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네.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은 이제 실기로 봅니다. 네. 2급 자격증은 그 앱 쿠크라는 그 모바일 앱 그 개발 도구가 있는데 네.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주어진 그 문제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급 자격증은 뭐 실기는 없고 네. 필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100분 동안 그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요 실기도 어떤 도구를 쓰는 건 아니고, 요 실기는 그 필답고사를 이제 주관식 형태로 작성하는 그러한 네. 시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뭐 자격증 관련된 뭐 필요한 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걸리게 되나요? 예, 먼저 비용을 말씀드리면은, 네. 2급인 경우에는 응시료가 25,000원입니다. 1년에 그 4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4회 네. 시행이 되고 있고요. 1급은 응시료가 4만 원입니다. 1년에 1회 시행됩니다. 3월 달에 시행되고 있고요. 전문가 과정도 마찬가지로 3월에 1년 1회 3월에 시행되고 있는데 요거는 비용이 7만 원입니다. 뭐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급인 경우에는 이제 그 웹 쿠크라는 우리가 스마트 앱을 사용하기 쉽게끔 우리가 프로그램하지 않고 네. 도구로 사용하기 쉽게 그렇게 된 그런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응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요 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연습을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건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고요. 예. 1급과 전문가는 이제 앱 개발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전문 지식을 측정하는 그러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면은 한 뭐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급과 1급 전문가 등급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등급별로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2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앱 제작 그 실기 시험을 보는데 문항은 5개 문항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네. 문항이 모바일 UI 디자인이고 나머지 그 4개가 모바일 앱 제작에 대한 그 문항인데 네. 이거는 그 어떤 그 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령 뭐 축제의 안내 앱을 제작하라. 네. 이런 식으로 줘서 이런 그 문항별로 해서 50분 동안 그 과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급은 이제 필기 시험만 있는데 이건 3개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과목은 모바일 앱의 이해 24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것이 40문항, 또 관련 법령이 16문항 이렇게 해서 100분 동안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전문가도 역시 그 3개 과목인데 첫 번째가 모바일 앱 실무에 대한 게 18문항, 그다음 모바일 앱 디자인에 대한 게 18문항 이렇게 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관식 그 시험인 그 실기 시험은 모바일 앱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 시험이 24개의 문항으로 나와서 그것도 역시 10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네. 보통은 등급에 따라서 뭐 필기만 있거나 예. 실기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보통은 이제 필기, 실기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네요. 2급이 실기가 있고 1급이 필기예요. 전문가는 둘 다 있고요. 이렇게 등급별로 필기만 있거나 실기만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급과 전문가의 그 차이를 보면은 예. 우리 모바일 앱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바일 앱은 크게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웹 기반 프로그래밍 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네이티브 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1급은 이제 웹 기반 앱 형태에 대한 그 시험을 보는 거고 예. 2급은 네이티브 앱에 대한 프로그래밍 그 시험을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앱 개발을 도구를 쓰지 않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네.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험 그 과정에서 하기는 어렵고 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필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급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은 예. 이 전문가에 비해서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 그 지식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좀 이제 전문적인 그런 네. 프로그램 지식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뭐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 하위 등급부터 차근차근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하위 등급에서 바로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없는 구조인가요? 예. 뭐 2급, 1급 전문가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게 등급은 없습니다. 여기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등급은 없고 네. 또 요거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등급으로 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응시자를 보게 되면은 2급인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10대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급과 전문가는 20대, 30대, 대학생, 또 직장인 네. 이 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나요? 자격증 도전에 있어서요? 예,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 그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네.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성들은 이제 감성은 남성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만은 논리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피하는 그런 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직종에는 여성이 조금 진출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역시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남녀 비율이 7대 3 정도로 남성이 많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여성의 비율이 낮은 편인데 처음에 인사하실 때 이제 교수님께서 여성의 비율이 좀 높아질 거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여성의 참여 비율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이제 IT 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 논리를 그 또 수학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주로 그 남성들이 주로 많이 진출하고 예. 여성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그 도구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네. 특히 중요한 게 사용자에 대한 그 편리성 또 네.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섬세함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 예.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이 많이 적합합니다. 예. 따라서 이 분야에 아마 향후에는 여성이 많이 도전할 것 같고 또 여성이 이 직종에 도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율 자체가 그 남자하고 여자 비율 자체가 9대1 정도 됩니다. 사실. 네. 네네. 그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그 야근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가 가중하고 그런 부분 네네. 때문에 그
여성분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던 부분 자체는 그 모바일에 대한 환경 자체는 꼼꼼함을 요구하고 디자인적인 걸 요구하고 또 개발 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약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그래서 뭐 향후에 시장 자체는 모바일 시장 자체는 무궁무진하게 커갈 겁니다. 네. 그 차원을 봤을 때는 그 여성들이 참여율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거는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요. 네네. 학생들이 자격증 필기 과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모바일 앱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개발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그 관련 그 법령입니다.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이제 관련 법령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 그러니까 관련 법, 관련 제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모바일에 대한 그 기술 트렌드, 기술 그 발전 방향, 또 시장 동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모바일 관련된 플랫폼 OS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기 과목에서는 어떤 걸 어려워하나요? 데이터베이스 핸들링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작성하고 데이터를 거기서 검색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 간에 이제 아까 자바 언어, XML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간에 서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2016년도 우리 이제 MAP라고 하는 이 자격증에 대한 합격률 어느 정도 되나요? 합격률은 또 높은 편입니다. 아까 이제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쿠커 도구를 사용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주로 이제 10대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80% 합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급과 전문가는 한 40% 정도의 합격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격률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합격률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노하우에 대한 그러한 그 전문 지식에 대한 또 기본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기본적인 아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iOS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바 프로그래밍 구사 능력, 그 다음에 iO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객체 지향 C, 이런 그 언어가 이제 스위프트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단계별로 쭉 보면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인 우리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익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지름길이나 왕도는 없고 차분하게 끈기 있게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제자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학생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모바일 앱 개발하시는 이제 분야로 가는 우리 여학생들 어느 산업이나 직종으로 좀 많이 가나요? 자, 모바일 앱 개발자는 지금 뭐 다양한 방면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이 모바일 앱은 특정 분야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야하고 다양한 분야가 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 그 개발자는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한 그 직종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다양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는 분야는 역시 IT 쪽에 뭐 개발업체 또 웹 에이전시 이런 쪽에 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예.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눌 필요가 거의 그럼요. 없겠네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바일 앱 개발자 자격증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주로 이제 필기와 필답 형태로 이제 시험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주로 이제 현장 그 실무 지식 위주로 그렇게 이제 문제 성향이 그렇게 발전될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의 그 관련 학과에서 그 수업에서 학점에 그 가점을 주는 형태 또는 그 기업에서 채용할 때 네. 이 가점을 주는 형태로 이 발전을 하면은 요 자격증이 더욱더 이제 유용한 자격증으로 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이사님, 네. 이 모바일 앱 개발자로 현장에 뛰어들면 처음부터 어떤 업무를 네. 시작하게 될까요? 개발 업무는 뭐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다른 네. 업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업무 분석 단계가 있고요. 분석 네.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에 있고, 네. 그리고 개발하고 디자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출시가 되고 유지보수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차별로 본다면 네. 처음 1년차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그 유지보수 단계를 진행할 겁니다. 유지보수 유지 업무를 하면서 기술 습득하는 단계를 거칠 거고요. 2년차, 3년차부터는 직접 개발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설계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개발하고 디자인을 입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4년차, 5년차 지나게 되면 실제 업무 분석도 해야 되고요. 예.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기능적인 업그레이드 할 때 뭐 각 1년차, 2년차 후배 개발자한테 지시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계에 따라 가지고 하는 역할 자체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보통 취업처에서는 어떤 개발자를 원하나요? 사실은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예.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개념만 있다라면 그 다음에 성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동료 간의 상호 간에 어울리는 예.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뭐 성실하신 분들 뽑는다 해도 막 실력이 있으신 분들 뽑으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개발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융화하지 못한다면 그 개발자는 반드시 도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개발자는 1년을 못 버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실성을 강조했던 부분 자체는 사실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개발자도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상당 기간 이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더 낫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성실한 직원 들고 와가지고 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성실한 게 필요하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제 여성 우리 분들 막 도전하실 때 이사님 회사로 적극적으로 제가 나는 추천을, 성실해 이런 분들. 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사실 성실함이라는 거는요, 어느 직종이든 어느 회사든 정말 필수 조건일 그럼요. 텐데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외부나 그 조직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 사람이 성실한 거에 대한 이견의 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일에 대한 작업 범위가 명확해야지만 이게 성실함에 대해서 네. 이제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동기부여죠. 예.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성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냥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참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근무 생활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 금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또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IT 분야가 워낙 또
불경기에다가 아니면 경기에 따라서 많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임금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될 때 또 성실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실 것 같은데 성실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장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그 팀으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실적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또 이기주의고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조직이나 도태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자기가 좀 눈앞에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멀리 있는 그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서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또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좀 헌신한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 태도를 갖는 게 저는 아까 우리 정혁재 이사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뭐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그 태도가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뭐 기업에서 가서 또 배우고 네. 능력은 계속 거기서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태도가 있으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성장하고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성실함을 강조하셨던 우리 이사님께서는 성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개발을 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뭐 상호 협력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 부서별 그리고 각 파트별로 그리고 고객하고 많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했을 네. 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적인 약속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객하고 응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호 신뢰가 안 됐을 경우 뭐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나중에 개발된다 그러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은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예. 이사님은 이제 이러한 모바일 개발자 관련해서 그 이력서 보실 때 어느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나요? 요즘 이력서에 강조되는 부분이 예. 스토리텔링 형태의 그렇죠. 예. 이력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스토리텔링 형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고 네. 그거가 이력서에 반영이 돼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무에 연관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웹 개발 같은 경우 게임을 했는데 나는 게임을 잘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장점이 될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친구 아들 중에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게임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는 그 게임으로 해서 장래를 진행할 거라면 예. 차라리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 없고 카페 형태로 예. 매일같이 내가 뭐를 어떤 게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등급이 어느 등급까지 올라갔다 해야 되는 걸 네네. 기록해라. 그거 그러면 좋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력서 쓰고 업체 가서 면접 봐라. 분명히 될 거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네. 아버님 또 그 친구분 아버님 또 동의하신 건가요? 그 친구도 IT 쪽 일을 자기도 면접 볼 때 그 형태라면 그래요? 뽑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약간 연계된 것 같기도 한데 그 면접 준비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 면접을 볼 때 예. 사실은 뭐 스펙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면접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되고 밝고 성실한 모습이 보여야 될 겁니다. 네. 거꾸로 피해야 될 면접 태도는 면접시 지각하는 경우 절대 그럼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장이 불량했다든지 또 소극적인 태도로 면접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좋다고 네. 그렇다고 해도 그 소극적인 태도, 불량한 복장에 대한 부분 자체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IT 분야나 예. 모바일 산업 쪽에 경기도의 특정 지역들 혹은 이제 서울의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혹시 서울과 지방의 취업 가능성에 좀 차이가 나타나나요? 실질적으로 서울 쪽에는
구직난에 대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직난. 예. 네. 그래서 좋은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강구도 하고 네. 또 주변에 소개도 받는 형태라고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지방에 대한 거는 뭐 조금만 적성만 띈다라면 그 서울이 아니라 네.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면 취업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그 모바일 앱 제작 의뢰하는 고객들 유형이 다양할 것 같은데 베스트 3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베스트 3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 형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뭐 개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예. 개발을 충분히 다 끝난 상태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세상에.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 공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제품, 이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는 2개월 안에 심지어는 1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야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야근을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가성비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금액에 대한 책정은 적은 금액을 요구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기능 그리고 많은 공수자들하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위험 베스트 3가 아니라 악성 고객 베스트 3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다 이겨내시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고객 응대하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일단 뭐 기간에 대한 요구하는 경우의 경우 네.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개발이 안 됐다 그러더라도 네. 현재 여기까지 개발이 됐고 뭐 향후에 이런 일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에 대한 것도 네. 비용하고 연관시켜서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범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예. 고객 생각해가지고 정확히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이해를 해주시고 비용에 대한 거는 거꾸로 청구하는 형태로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여성이 모바일 앱 개발자로 취업을 했을 때 혹시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희 모바일 웹 개발 자체가 사실은 뭐 탄핵에서 개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업무를 배워가지고 와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ERP 통해 가지고 네. 뭐 웹을 개발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뭐 ERP라고 하면 기업 회사에는 구매 쪽, 영업 쪽, 네. 회계 쪽, 인사 쪽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행사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웹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고객 중에 모바일 통해서 주문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네. 그쪽은 유통업체인데 예. 편의점 쪽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그냥 학교 매점 쪽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 학교 매점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게 전화상으로 모든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PC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모바일로 주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주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오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을 직접 보냈더니 무지무지 힘들어합니다. 가서 처음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업무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개발하면서 업체 상담에는 그 내용에 대한 걸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았고요. 네. 생산 현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생산 현장에 사출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ERP 구축했는데 그쪽에 품질 쪽이라든지 생산 현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와야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업의 경우 베테랑이 된다면 연봉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업종에 따라 상당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니까 네. 중소기업 보통 개발자
급여 수준에 맞습니다. 뭐 구체적 연봉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급여가 초봉 같은 경우 2,500에서 3,000 정도 될 거고요. 네. 저희가 3년 차, 뭐 한 5년 차 되면 4,000, 5,000 정도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직원 중에 네. 육아 휴가를 가면서 네.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프리랜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활용하는 입장에서 오다 베이스 형태로 급여를 별도 줍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급여를 받았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네. 비용을 연봉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우리 모바일 앱 개발자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반대합니다. 과거에 반대한다고요? 네, 네. 과거에 그 대표적인 게 홈페이지라든지 웹 개발자 해가지고 1인 창업한 경우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장 조사 없고 그리고 창업 비용 없이 무작정 나가서 창업한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권한다면 기업을 일단 들어가서 사내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내 창업했다면 적극 지원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영배 교수님 그리고 정익재 이사님과 함께 모바일 앱 개발자 직업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모바일 앱 개발자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모바일 앱 개발은 이제 소프트웨어 직종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이 과거에 이제 업무량이 많고 야근도 많고 했던 문화에서 이제 점점 변화가 돼서 이제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향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데요. 과거같이 뭐 기업에서 통제받는 그런 방식에서 점차 개인의 자율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일정 시간 근무를 하고 그런 형태 또는 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정이나 이런 데 할애해야 되는 여성한테는 이런 분야가 참 좋은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바일 앱은 이제 주로 이제 업무용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이제 그러한 업무 위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우리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모바일 앱이 영역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앱이 들어갈 겁니다. 뭐 제조업, 또 뭐 자동차, 뭐 드론, 또 가전제품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들어갈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특수한 그러한 일들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는 그러한 것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도전적이 될 거고 또 연봉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그 열린 마음과 도전적인 정신 또 다양한 분야에 융합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해서 이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앱 개발도 이런 형태로 제4차 산업혁명에 나아가는 그러한 미래 방향으로 이제 발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업무 영역에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 웹하면 게임, 쇼핑몰, 그리고 은행 쪽 업무를 주로 생각했는데 기업 영역에서도 PC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모바일 쪽에 다 접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업무를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자, 오늘 보시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꿈을 꾸고 있을 텐데요. 우리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응원 한마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갈 꽃다운 모바일 앱 개발자여. 명품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화려하게 꽃피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도 응원해 주시죠. 이제 더 이상의 개발이 남성의 전유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여 내공을 쌓는다면 언젠가는
모바일 앱 개발자의 전 분야에서 여성의 장점인 섬세함과 미적인 감각, 부드러움을 겸비하는 훌륭한 전문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모바일 앱 개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